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는 법률의 미비로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 이 소식 살펴보죠.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10월에도 김태희와 비 부부 사건에서 이제 집을 찾아가서 배를 누르고 고성을 지른 사생팬 처벌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 규정과 또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어서 문제라는 점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스토킹 행위만으로 별도로 처벌하는 법이 생기게 된 거네요. 네, 저도 참 반가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법률 톡톡에서도 여러 번 다루고 언급했던 주제, 이 스토킹 처벌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 스토킹 행위가 뭔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범죄화시킨 법률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여기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요 조항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라는 경한 처벌에 그쳤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네, 작년에 10월에 우리가 다뤘던 김태희 씨 부부 사생팬 사건을 통해 한번 보면요. 당시 사건을 보면 소위 사생팬이라는 사람들이 B 씨의 자택을 관찰하고 인근을 빙빙 돌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해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벨티 행위, 그러니까 배를 누르고 도망가는 행위, 또 문을 두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죄로 이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런 범죄 행위들의 핵심이 사실은 그 벨 누르는 행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매일 찾아와서 집을 빙빙 돌고 자신을 이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것만으로 피해자는 굉장히 큰 피해와 고통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 전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규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설사 문을 두드리거나 집 안에 들어와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다가 또 실제 처벌 수위는 주거침입죄, 단순 주거침입죄 정도면 벌금, 소액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범죄 행위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크기에 비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낮았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 따라오거나 이제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포괄해서 범죄로 이제 보아서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렇게 집까지는 들어오지 않아도 쫓아오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이런 행동들은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스토킹 행위하면 그렇게 제일 많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연예인들도 스토킹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네. 예를 들어서 쫓아다니다가 매일매일 나를 쫓아오는데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자가 겨우 될 수 있겠지만 집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미용실 앞에 찾아오거나 혹은 쫓아오지 않더라도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사랑한다 사귀자고 하고 이런 스토킹 행위,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들은 사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또 큰 문제는 스토킹 행위 특징은 처음에는 경한 정도에 있었다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따라오거나 좋아한다 이 정도로 시작됐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지고
또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살인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 피해의 특성을 생각하면 초기에 스토킹 행위를 막을 필요가 큰데 지금까지는 이런 초기에 가벼운 정도의 스토킹 행위는 처벌할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범죄로 번지는 것이 경우가 많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네. 박사방 운영자 중에 한 명도 학창 시절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다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네. 스토킹하는 동안. 결국은 조두빈에게 그 교사의 딸을 살해해달라고 청탁까지 했잖아요. 또 뭐 창원에서도 식당 그 사장을 10년간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네. 뭐 안인득 사건도 결국은 그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여러 명이 죽었지만 처음 시작이 여고생 스토킹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스토킹을 초기에 막았더라면 이런 범죄로는 번지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새벽이나 늦은 밤과 같이 인적인 드문 시간에 특히 여성의 뒤를 따라오는 일들도 많잖아요. 네. 뭐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치 않는 사랑 고백을 하거나 뭐 편지, 선물을 보내는 이런 행동, 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킹으로 알고 있던 이런 행동들을 이제는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까지 이 제정이 힘들었던 이유가 사실 스토킹 행위가 뭔지 규정하는 게 좀 힘들었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스토킹 방지법에서 이걸 규정을 했더라고요.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규정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지금 피해를 당한 게 여기 해당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봐도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스토킹 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어,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그 부분에 물건을 두는 행위라고 지금 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 행위들을 이제 규정을 해서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이 스토킹 방지법에 따르면 이런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스토킹 행위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일반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해서 피해자의 합의라든지 피해자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동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토킹 행위가 있을 경우에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됐다면서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바로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에서 바로 이제 그 접근금지 가처분 같은 처분을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스토킹 범죄에도 유사하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신고만 있어도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즉시 피해자의 분리, 보호시설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판사의 승인을 받아서 가해자에 대해서 주변 100m 이내에 접근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또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의 신청 등에 의해서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거나 네. 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 처분을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응급조치, 잠정 조치도 위반을 한다면 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지금 혹시라도 스토킹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경찰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네. 경찰서에 신고해서 응급조치 요청하시고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은 법이 제정이 되면 또 그걸 적용하는 것도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전에 아동학대 범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법률에서 여러 가지 제도화된 만큼 수사기관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이런 마련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성도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